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엔 분계와 계정 감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계를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래는 거래의 판료소에 의한 계정 기입의 법칙에 의해서 각 계정에 기입된다. 그러나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를 직접 각 계정에 기입하면 오기 또는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정 계좌에 기입하기 전에 각 거래마다 어느 계정의 차변에 또는 대변에 얼마만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분기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거래의 판료소라는 말은 하나 있습니다. 이 거래의 판료소가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의 판료소가 뭐냐? 차변에 대한 요소, 대변에 대한 요소. 차변에 대한 요소가 4가지, 대변에 대한 요소가 4가지, 이렇게 돼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 보면 자산의 증가가 발생이 되면 자산의 감소가 되고 여기에 뭐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저 이거 잘 무슨 말인지 옛날에 몰랐어요. 대학교 때 이거 갖고서 뭐 외우려고 하다가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다 한들 이게 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책 덮었어요. 못하겠더라고.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리포트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해서 D학점을 겨우겨우 받아갖고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회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스스로 깨우치게 된 거예요. 일단 거래 판료소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복식부기를 얘기를 합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를 다른 말로 하면 복식기장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기장 대행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쪽에서는 전부 다 복식부기를 합니다. 회계 기장 대행하는 사람들은 복식부기를 하죠.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아마 더존에서 나온 그 회계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식부기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복식의 반대는 뭡니까? 복식 탁구, 단식 탁구. 단식이 복식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라고 합니다. 단식부기는 뭐냐? 단순하게 거래 행위를 쭉 일괄적으로 나열한 겁니다. 집에서 우리 가정주부들이 작성하는 가계부들을 단식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일괄적으로 쭉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서 발생된 것들을 적다가 보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매칭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복식부기는 원인과 결과가 매칭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변에는 결과를 적고 대변엔 원인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1대1로 원인과 결과가 매칭이 되는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이 복식부기입니다. 거래의 판료소를 알기 이전에 제가 이 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보면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매출,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적습니다. 제조원가명세서에도 전부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이렇듯 양쪽에 차변과 대변에 결과 원인을 매칭해서 기장하는 방식, 이것을 저희는 복식부기라 합니다. 자, 그럼 복식부기에 대한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예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지수와 맛점집입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고 카드, 법인카드겠죠. 법인카드로 15,000원을 결제했어요. 자, 이 거래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점심값 15,000원을 결제했지 않았습니까? 카드로. 일단 점심을 먹었으니 점심값 비용이 발생이 됐겠죠.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으니 법인카드 결제할 돈 1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 15,000원을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카드로 지급을 했잖아요. 카드는 뭡니까? 우리가 매월 며칠 날 카드 결제일을 노래하잖아요. 그때까지는 돈을 지급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음식점은 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은행에 가서 카드 결제한 그 영수증을 갖고 돈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업 쪽에서는 돈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러니 나중에 카드 값이 도래할 때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는 빚이 생긴 겁니다. 이 빚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는 게 부채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채가 어떻게 됐어요? 발생이 됐으니 부채가 증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됐고 부채가 증가되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복식부기하는 방식으로다가 차변과 대변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뭐죠? 사장님하고 지수가 점심을 먹은 거죠. 얼마를? 15,000원을 먹었습니다. 이 15,000원을 먹으면서 무엇을 했죠? 신용카드로다가 결제를 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차변엔 결과에 대한 15,000원을 적고 대변에 신용카드를 적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점심을 먹었다, 신용카드 지급을 했다, 이 얘기를 왜 적느냐? 지금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점심을 먹었다, 신용카드 지급을 일단 적어봅니다. 자, 이 점심을 먹고 신용카드를 지급한 걸 우리가 회계에선 계정 과목으로 점심을 먹은 건 직원이랑 사장님이 같이 먹었으니 이런 걸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들. 이게 이제 점심값도 있고, 유니폼 값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 모아놓은 거 맥주 해놓고 분류별로 카스, 칭따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큰 과목에 만들어 놓고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 이걸 소분류라고 세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분류고 세분류라고. 그래서 여기다 보면 복리후생비라고 저희가 이제 대분류라고 만들어 놓고 이 신용카드를 지급을 했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미지급된 거지 않습니까? 그 미지급 뭐죠?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이 됐으니까 미지급 비용을 대변에 적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차변과 대변에 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서 분계를 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가 계정의 8요소로다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미지급 비용과 복리후생비가 발생이 된 게 중간에 결제일이 도래했어요. 결제일이 27일 날의 결제일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7일 날 카드 영수증이 카드 명세서가 다 날라오면서 통장에서 법인카드 쓴 도형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땐 무엇으로 잡느냐? 보통예금으로 돈이 15,000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카드를 미지급 비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계정 과목을 미지급 비용으로다가 처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보통예금에 있는 돈이 빠져나갔으니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산이 감소된 거죠. 자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죠. 거기에 반대되는 상대편 계정은 대변입니다. 거기에 보통예금 15,000원을 기입을 하게 되고요.
대변에 발생된 부채, 미지급 비용은 차변으로 들어왔으니 부채가 감소된 겁니다. 거래의 판료소 중에 하나죠.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정 처리를 하게 되겠죠. 27일 날의 결제일이었으니까 27일 날 결제일 날 이 분계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뭐가 남죠? 이렇게 차변과 대변의 복리후생비 15,000원, 보통예금 15,000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즉 처음에 먹었던 거, 점심을 먹은 거는 복리후생부로 나오고 신용카드 지급은 보통예금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처럼 이쪽에도 보면 차변에 비용이 발생이 되고 대변에 자산이 감소된 겁니다. 이 중간 과정, 부채의 감소와 자산의 감소라는 중간 과정 27일 날 결제한 과정이 한번 그 거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장부상에는 이것만 남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분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27일이라고 그랬는데 저 여기 25일이 있었네요. 이걸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조금 방송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뭇 긴장도 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분계까지 설명을 드렸고 3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